나 좀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영어 독해 연습. 아, 너무 좋아. 그치? 우리의 시험 범위, 학교 시험 범위이면서 굳이 수특 영어도 아니고 자, 왜 영독을 하냐? 학교에서 변별력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수특 영어도 여러분 구매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구매는 해서 공부는 해야 돼. 강의는 내가 찍어서 지금 보낼 거거든? 3강 보낼 거거든? 그래서 좀 주말엔 그건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영독은 한 강에 12지문이 있어요. 12지문. 그래서 일단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한 번 수업을 하면 1시간 반 수업인데 단어 시험 보고 어찌어찌 하면 딱 10분이 빼죠. 그럼 1시간 20분 정도 동안 지문을 조금 괜찮다 싶으면 4개. 근데 오늘처럼 1번 지문부터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 내 1번 지문 보고 아, 애들 열심히 해야지 했다가 1번 딱 보고 아, 우리 애들 어쩌지? 약간 요런 1번 어려운 지문 있으면 그러면 이제 3개 정도 요렇게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어오랬는데 풀어왔나? 안 풀어오고 책이 지금 뭔가 새 것처럼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면 이제 또 너무 새 거 같은데? 진짜 너무 새 거 같아서. 볼까요? 3번에서 5번 사이. 자, 볼까요? 숙제 풀어온 거 볼까요? 자, 우리 1번부터 풀이할게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그리고 시험 범위가 나오면 한 번 더 수업할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진도를 빼는 이유는 학교에서 어디 범위를 어떻게 할 줄 몰라, 얘들아. 1과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1, 3, 5, 7. 혹은 1강인데, 1강에서 골수법만. 짝수강은 짝수법만. 요렇게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서 1강은 내가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짝수강은 영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요것도 수업을 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갑시다. 마음에 드나? 취업률 전국 1위 어디고 이거? 경동대학교 어디죠? 나 경동 나비에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순천향대학교. 요거는 어디지? 순천에 있나? 이 AI 너무 티난다. 수원대학교. 서일대. 서일대가 어디지? 서울대. 자,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가 갈 대학은 아니다, 얘들아. 더 좋은 데 가죠. 허허, 렛츠 고. 기리, 기리. 왜, 너무 긴장되나? 마인드셋 지금 잡았지, 벌써. 자, 렛츠 고.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이제 3학년이 지금 정신 차려. 일단 1번 하고 보자, 1번 하고. 일단 시작했을 때, 폈을 때 하는 거야. 왜, 예지야? 이제 내가 이럴 줄 몰랐나? 알았다, 아이가. 그치? 내 울었다며. 네 꿈에서. 어? 자, 이제 풀어보자더라. 자, 문제는요, 빈칸 추론처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자, 만약에 이게 내신 시험에 나온다면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봐라. 라고 또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그걸 또 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3월 말에 시험 범위가 나오면 만약에 1번 질문을 또 한다. 그럼 또 설명할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어쨌든 빈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추론을 풀 때 빈칸 문장을 먼저 타겟팅을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그럼 적어보자. 하하하. 자, 빈칸을 타겟팅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이 빈칸이 누구의 속성인가?
주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잘 안 되더라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위에부터 올라갔을 때 어떤 곳에 정보를 넣어야 될지 머릿속에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갈 수 있거든. 그럼 갑니다. To use Lewin's terms, 이 사람의 용어를 사용을 해본다면 텀은 용어야. 더 빈칸 reality, 땡땡한 현실. 자, 형용사입니다. 어떤 현실이냐면 뭐의 현실이냐? 감정 표현의 빈칸이라고 하는 현실은 됐니? 감정 표현의 이런 현실은 transforms, 바꿔놓습니다. 무엇을? 상태를 경험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럴 수 있나? 1강부터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킬 수 있나? 진짜 수능 특강. 하지만 할 수 있다. 네, 봐라.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적어볼게, 얘들아. 감정 표현.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이게 실제 3월 시험이다. 혹은 6월 모의고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가져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볼게요. 자, 감정 표현의 어떤 현실에들아 봐봐. 빈칸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 있대. 그럼 우리는 뭐 찾는 거? 감정 표현. 감정이라고 하는 게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용사, 어떤 현실이냐라고 하는 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읽어도 다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상태를 경험으로 바꾼다? 이건 아마 전체 지문을 읽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빈칸 추론은 어쨌든 주제와 핵심 되는 거,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곳에 빈칸을 뚫어놨기 때문에 나는 어디까지 항상 끊어주겠다? 몇 문장? 그렇지. 첫 두 문장까지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첫 두 문장 어디냐면요. 길기도 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맞죠? 자, 첫 두 문장까지 끊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두 문장 속에서 TS를 찾거나 아니면 A를 찾거나 아니면 B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억나지? 그치? 우리 이거 방학 내내 했던 거다. 그럼 TS 다시 설명할게. T는 뭐라 그랬죠? 이 글의 화제, 소재. 그지? 이 화제에 대해서 S, 속성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문은 TS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주제는 TS가 돼.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TS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T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S가 조금 바뀌었어요, 얘들아. 두세 문장 갔는데 이 속성이 좀 바뀌었어. 이거 속성 1, 속성 2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여기를 이제 A라고 보는 거야. 1번 속성은 A로 보고 그 다음에 2번 속성을 B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문은 어떻게 되냐? A, B로 나뉘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지문을 별로 이의 없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게 그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A, B가 반드시 역접인 건 아닐 수도 있다더라. 상반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B가 뭐일 수도 있다. 적어놓을까? 신정보일 수도 있다. A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더 강조하고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라고 해서 B가 신정보가 될 수가 있고 반드시 역접이다. 이건 또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TSAB를 두 문장까지 해서 최대한 뽑아보는 겁니다. 됐지? 근데 뽑을 때 나 뭐에 신경 써서 뽑는다? 감정 표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뽑을 겁니다. 자, 우리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고3인데 한 뭐 2, 3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 봐봐. 자, 연구인데요. 뭐에 대한 연구냐? The Universality of Facial Expressions 표정입니다. 자, 표정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자, 화살표 오른쪽으로 왜? 뒤가 중요하겠죠. 이 연구를 했더니 어떤 걸 보여줬냐면 The socialization of affect. 자, affect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여기는 정서. 감정. 그치? 자, 감정의 사회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가 뭐를 수반하냐면 interaction, 상호작용을 수반하더라. 자,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감정의 사회화부터 나는 머리가 아파. 와닿지 않아. 그치? 일단 읽어볼게. 감정의 사회화, 정서의 사회화는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상호작용 정도는 알거든. 그래서 between 다음에 A and B가 붙을 거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A와 B 상호작용 이 정도는 알겠지?
자, 첫 번째, 상황적인 variables 변수와 그리고 final repertoire of human emotion 인간 감정의 finite은 한정되어 있다. 유한하다. 그리고 repertoire는 우리 단어 외웠겠지만 저번도 레파토리라고 했잖아. 그 레파토리가 뭐라 그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목록 딱 요만큼.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딱 정해진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과 상황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그럼 계속 자 후즈 묶어볼까? 자, 이때 후즈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누구누구의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때 앞에는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의라고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서 쭉 가볼게. 감정의 의미는요. at least 적어도 대충은 다 어떠냐? synonymous합니다. 자, synonymous는 similar. 감정의 의미는 거의 비슷해. All members of the species.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인간. 자, 인간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되게 비슷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지문을 현재는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쌤이 정리를 안 해줄 거고 정리는 나중에 해줄 거고요. 내가 실제 시험에서 TSAB를 어떻게 뽑을 건가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잡아야 되는 거 일단은 감정이거든. 감정이나 혹은 뭐 감정 표현인데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감정과 관련된 표현만 한번 잡아볼까요?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인간 감정 나왔잖아. 그치? 자, 인간 감정의 지금 특성 하나 나오잖아. 어때? 유한한 목록이다. 무한하지 않아. 딱 정해져 있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적어볼까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목록이다. 실제 시험에선 다 쓸 수는 없겠죠. 대충 체크는 하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 문장도 조금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 감정의 의미가 어떻대더라? 요 정도. 감정의 의미가 어떻대? 비슷하대. 다 비슷하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 그러면 감정이 어떻대더라? 동일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목록이 거의 다 동일하고 그 의미도 다 동일하다는 거죠. 첫사랑한테 차이면 누구나 슬프고 맞잖아. 대학에 붙으면 누구나 기쁘고 뭐 이런 것들은 감정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감정의 차이성, 동일성 했잖아. 그치? 그때 비슷하다가 이제 동일성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 괜찮?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왜 확신이 없는 표정이? 할 수 있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할 수 있다. 이거. 표정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표정이라고 하는 건 뭐를 다른 말로 바꾼 걸까요? 감정 표현을 표정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지 않나? 감정 표현은 표정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감정 표현에 뭐라고 돼 있죠? 보편성. 우리 보편성은 무슨 얘기라 그랬어? 동일하다. 이 문화를 가나 저 문화를 가나 저 나라를 가나 이 나라를 가나 동일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편성이라고 적을게요. 문장 의미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찾은 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유한한 목록이고 감정은 동일하고 감정은 보편성이 있다. 이 정도만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At the same time 잡아주실까요, 얘들아? At the same time. 자, 동시에라는 뜻이야.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앞으로 수능에서 at the same time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냥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보다는 앞뒤의 논리를 좀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요, 주체는 동일해요. T는 동일하다고. 그럼 여기서 주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감정은 동일하게 갈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근데 뭐가 다를까요? 속성이 다릅니다. 알겠지? 감정에 대한 다른 속성을 다른 데더라. 요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보완해주는 느낌이야. 보완. 좀 보완해주고 언급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야, 이런 거 있잖아. 은주쌤은
진짜 마음이 따뜻해. At the same time, 근데 팩트를 꽂을 때는 겁나 팩트를 꽂아. 이거 뭐야? 앞에 걸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런 사람은 이런 측면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걸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at the same time 보고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시면 좋냐면 S2 두 번째 속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 읽는 데들아 지금 10초 줄 거거든요. 읽으시는데 뭐에만 초점 맞춰야 돼. 이거 지금 해석하고 있을 거야. 아니지. 감정은 이라고 했을 때 무슨 속성? 자, 10초 드립니다. 자, 시작. 됐지? 자, 나왔다. 자, 이 사람의 formulation, 공식, 정리, 뭐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자, T 체크해봐. 감정은. 그치? 감정은 실제로, 정말로 not separable. 자, 뭐 할 수가 없다. separable이 어떤 뜻일까요? 분리 가능한이죠. from, 뭐로부터? 특정 환경으로부터 분리할 수 not 없다. 이건 해석이 또 잘 되네. 맞니? That 근데 그 상황인 are associated with them. 자,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게 감정이야. 감정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분리가 안 된다. 자, 그럼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at the same time 두 번째 속성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감정이 아니죠. 감정은 뭐가 안 된다. 환경 혹은 뭐 상황, circumstance 분리가 안 된다. 요 정도 쓸 수 있어야겠지.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까지 잘했어. 뭐 잡았어? A, B 잡았어. 자, A는 이걸로 잡을게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유한하고 동일하고 보편적이긴 해. 동시에 어떤 속성도 있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상황과 분리가 안 돼. 되게 상황 의존적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이제부터는 남은 문장이 세네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나 그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은 다 어디에 수렴할 거다? A 아니면 B에 수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쌤이랑 읽어볼게. 세 번째 문장. The fact that 대절 이하라고 하는 사실. 자, that은 동격으로 처리해서 읽어보자. It's possible. 가능하대요. To construct. 자, construct가 구성하다, 만들어내다. 자, 리스트를 만들었어. 뭐의 리스트? 자, basic, 기본적이고. 근데 뒤를 잘 봐봐. 보편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할 수 있다. 일단 요거 지금 무슨 얘기죠? A 얘기죠. 봐봐. 감정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인식 가능한 리스트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A 속성이지. 그치? 자, 이런 사실은요. derive not only from. 자, 일단 derive from부터 밑줄. 그리고 또 복습할 수 있게 영상 링크 또 갑니다, 얘들아. 자, derive from은 어디에서 비롯되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화살표, 왼쪽으로 뾰줘. 그지? 사람이 보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not only 나오고 그 다음에 but also도 잡아줘야 돼. but also 어디 갔노? 여기 있네. but also. 그치? A뿐만 아니라 B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비롯될 수 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뭐뿐만 아니라 species specific repertoire of facial expression. 이게 아까 표정이었잖아. 자, 인간 표정의 종특 리스트야. 내가 종특이라는 게 뭘까요? 종특. 그 종만 갖고 있는 거. 그 종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리스트. 그러니까 사람만 갖고 있는 표정만 봐도 아, 진짜로 인간은 보편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감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끌어낼 수 있는데 표정뿐만 아니라 이 말이야. 표정뿐만 아니라 무엇도 근본적으로 조금 더 큰, 자 볼까요? 더 큰 세트인 인간의 표현을 하는 행동에서도 자 행동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보편적이고 인식 가능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봐. 여기가 뭐라고요? 표정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행동을 봐도 보편적인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대요. 자, 그럼 여기는 아직 B 얘기는 안 나왔어요, 얘들아. B 얘기는 안 나왔고 지금 A 얘기할 때 봐봐. 요렇게 봐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표정도 있어. 그 종특만의 표정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human expressive behaviors는 사실 뭐에 해당하는 거니 얘들아?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치? 인간이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건 그게 감정 표현이 되겠죠. 그 감정 표현이 그걸 보면은 아 사람은 공통적인 감정이 있구나. 보편성이 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뭐 웃거나 울거나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자세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자 그럼 계속 these behaviors 자 이러한 행동들 연결시켜보자. 이런 행동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들입니다. 그쵸? 자 이런 행동들은 컴마 일단 묶어주시고 우리 일단 동사로 뼈대만 먼저 잡아볼게요. 자 이런 행동들은 컴마 묶어주시고 여기도 without exception 컴마 묶어주시고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봐봐. 이런 행동들은요 또한 carried out 수행됩니다. 자 carried out 수행되다. 어디에서? 특정한 상황에서만 수행이 됩니다. 지금 뭔가 또 반복된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죠? B 얘기죠. B. 그치?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거 맞아요? 보편적인 거 맞는데 근데 얘들아 이게 어디서만 수행이 된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수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또 적으면 되겠죠. 아 이게 특정 상황에서 수행이 된다. 지금 우리가 답을 찾으러 가는 거야. 답을 찾으러. 자, 그 다음 두 문장 남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자. 자, as, 뭐로써? 요인으로서, 요소로서. 근데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기 지금 they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they, 대명사 they는, 대명사 주어는 앞 문장 주어다이. 그래서 여기서 these behaviors 일단 잡아오시고. 이렇게 이제 행동들, 표현하는 행동들은 인간의 의사소통 기능 중의 요소들인데 그 요소들로서 이 행동은요. 자, 여기 해석해볼까? 만들어냅니다. 필요성을 만들어냅니다. 반응의 필요성. 자, 어디로부터 반응? 환경으로부터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으로부터 반응을 끌어온다라는 거야. while 뭐 하는 동시에 also being shaped by it. 자,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환경. 자,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환경의 반응을 끌어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 말 정도는 해석해 볼게. 자, they가 가리키는 게 감정 표현이었죠. 근데 얘가 이 감정 표현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이거네. 환경에서 반응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당시에는 아 이게 뭔 말이지 싶다가도 일단은 아 환경, 상황 이런 거에 자꾸 이제 매칭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니?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럼 봐라. 이 감정의 표현에 땡땡한 현실은 이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이 감정 표현에 대해서 A를 쓰라고 하는 걸까? B를 쓰라고 하는 걸까?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보편성이 더 지금 뭔가 막 두각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B 뭔가 환경적이고 맥락적이고 특정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 B지. 지금 여기다 B를 넣어야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라는 게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성격이요. 상황과 분리될 수 없고 특정 상황에서만 수행이 되고 이 감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내가 영향을 주고 요런 이제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이제 끝났다더라. 두 번째 다 맞았고 세 번째는 이제 선지. 자 선지랑 매칭시키고
패러프레이징 할 거 패러프레이징 한번 해봅시다. 자, 선지는 쌤이 그냥 바로 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상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선지 하나는 보이지? 단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단어짜리니까 뭔데? 그 뭐 번호로 하십니까? 아, 내가 안 보여서 그렇다 지금. 내가 책이 없다 지금. 아, 나 진짜 지금 책도 안 보여주고. 그래, 맞다. 예은이 맞췄네. 예은아 잘했어. 자, 봅시다. 컨텍스추얼이라고 하는 게 맥락적인 거죠. 자, 이게 뭐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잡은 언어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의 B 성향. 그지? 맥락적이고 상황적인 거를 이제 잡는 게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칸을 설계한 걸 잘 생각을 해봐. 설계했을 때, 아, 얘가 진짜 지문은 어렵긴 한데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니라고 두 개의 성질을 보여주고, 그리고 생각해봐. at the same time에 보통 나오는 두 번째 속성 있죠? 얘가 보통은 강조가 될 가능성이 커요. A보다는 B. 그치? 그래서 여기를 집어넣는 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혹시 선지 중에서 궁금한 거 있나 얘들아? 선지 중에서 3번 볼까? unfiltered. 여과되지 않았다. 감정 표현이 여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황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과되지 않고 그냥 막 감정을 그냥 막 표현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아. 좀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치? 뭐 이런 게 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3번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또 다 말이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그 선택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얘들아. 됐나? 여기까지 다 썼어? 자,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이제 약간 시험 포인트로 갈게요. 자, 시험 포인트는 첫 번째, 빈칸 추론할 수 있는 부분 형광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빈칸 추론할 때 컨텍스추얼이 이 글의 가장 핵심이고 소재니까 이걸 뽑아낼 수 있는 표현들을 형광펜 해주시면 그게 빈칸 추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쌤이 체크한 거랑 똑같애들아 여기. Not separable from the particular circumstance. 여기. 특정 상황에서 분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빈칸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었죠? 자, 이런 감정 표현은요, 이루어집니다. 특정 환경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여기 부분이죠. 환경에서의 반응을 필요로 할 때도 있는데 내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답을 찾아내는 핵심이었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자, transforms state into experience는 별표를 3개를 꼭 달아주시고 만약에 1번 지문을 시험에 낸다면 얘의 함축 의미.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엄청 커요, 얘들아. 자, 지금 볼게. 자, 우리 이 문장 이제 넣어가지고 해석해 볼게요. 감정 표현이 이제 맥락적인 실체가 있다. 그치? 맥락적인 상황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transform, 바꿔줍니다. 상태를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상태는 감정 자체를 얘기해. 그냥 내가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 자체고 그 감정이 뭐를 만나면 얘들아. 상황을 만나면 맥락과 합쳐지면 그게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 적어줄게 얘들아.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state. 자, state는 상태. 얘는 그냥 인터널한 거.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그냥 느끼는 감정. 얘는 뭐라고 할까요? 감정이라 쓰게. 감정 그냥 상태. 감정 그 자체.
감정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감정 그 자체가 뭐를 만나면 컨텍스트를 만나면 자, 컨텍스트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지, 그치? 나의 외부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치? 나의 내부의 감정이 외부를 만난 거야. 이게 상황이죠. 자, 이게 돼야 그래야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실체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진짜 감정의 실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얘들아, 슬프다라고 했을 때 뭔가 눈물이 나고 뭐 서럽고 이게 그냥 그 감정 자체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항상 뭐가 꼭 붙어야 돼? 상황이 있어야지. 내가 너무나도 뭐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제 그 뭐야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는 슬퍼. 아니 아니지 그냥 감정 자체는 슬픈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자체가 누구를 만나서 아이돌이 군대를 간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서 그게 하나의 실체가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문이 어렵냐? 됐나? 자, 이제 2번 지문으로 갈 건데요. 자, 2번 지문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쌤이 써줄게. 이거. 어펙트가 명사였다. 명사로 감정, 정서라는 뜻이었고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공부하다가 궁금할 거거든. 정서의 사회화가 뭐냐면 자, 감정이 이때 감정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맥락의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 그냥 이너 상태, 인터널한 상태 얘기하는 거야. 자, 감정이 자, 우리 사회화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하면 항상 뭐 생각하랬어? 다른 사람들. 개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절되고, 자, 조절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의 목록들은 다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조금 조절도 되고 다듬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감정의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문장도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감정의 사회화라고 하는 건 이 감정이 누구랑 자꾸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상황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도 어떻게 보면 그치 상황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담고 있긴 했어. 근데 그거를 뽑아내기에는 1번 문장이 너무 어려웠던 거지. 됐나요? 잘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 갈까요? 얘들아 이제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이제 쉽다. 두 번째 질문은. 이라고 위로를 해보자. 얘들아 힘내라. 할 수 있다. 얘들아 나 지금 김예지를 생각하면서 나 6시 반에 일어났다. 수업 준비하려고. 수업 준비하려고. 우리 예지한테 수업 좀 해주려고. 김예지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수업 준비하고 지금까지 일하는데 니 이럴 거야? 이러면서 막 앙탈 부릴 거야? 어? 지금 지쳤나요? 아니요. 그 짤 알아? 그 짤 알아? 아니요. 내 눈에 초점이 없단다. 아, 근데 진짜 좀 힘들게 하다. 어제 1시 반에 자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111111 하니까 힘들다, 야. 실화야. 안 된다. 3개 해야 된다, 얘들아. 되겠나? 내 지금 오늘 칼 갈고 왔는데 되겠나? 첫날이어가지고. 잘해주려고. 영독 첫날이다, 얘가. 힘들어, 좀만 참아. 3개 할 거야, 3개 오늘. 1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3개 할 거야. 자, 빈칸 타겟팅 가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1번 정도는. 1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봐라. 변화는 종종 유용합니다. 하이픈 하이픈 좋다란 뜻이겠죠. 그치? 왜? 사람들은 새로운 이메일을 보고 싶고 더 좋은 서치 리절트를 보고 싶고 새로운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변화는 종종 좋은 거지만 잡아야지. 하지만 they 그것들을 자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 주어 changes 하지만 변화는 이어. 그 이제 우리의 3년의 짬바로 3년 아니가 2년이가 1학년 2학년 의 짬바로 자 저 빈칸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벗이잖아. 마이너스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 벌써 빈칸 타겟팅 다 했다. 자, 빈칸의 주체 누구예요? 빈칸의 주체. 자, 빈칸의 주체. 변화. 그렇지. 그러면 너네 빈칸 타겟팅 어떻게 할 거야? 변화는. 그렇지. 자,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밑줄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진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주제 TS를 다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요. 변화는 안 좋다. 근데 안 좋은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보자마자 뭐 나옵니까? example.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얘를 찾아갈 때 뭘로 찾아가자? 일반화에 대한 구체화로 찾아가자. 그래서 구체화를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서 상위어로 올려내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as an example이 어디까지냐면 이 첫 번째 예시가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 그래서 일단 example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nother example 2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마지막에 또 뭐도 나와요? similarly도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예시. 그 다음 예시니까 얘가 세 번째 예시. 그래서 만약에 실전 시험이었다면 한 첫 두 예문에서 이해가 되면 굳이 3번 문장까지 안 읽어도 되겠죠. 아니면 내가 첫 두 문장에서 잘 몰랐다. 첫 예시에서 몰랐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읽어야겠지.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을 부정적인 어떤 결론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dynamic menus는요. 역동적인 메뉴는 나 처음에 뭐 이 물음표 했잖아요. 뭐지? 실제로 뭐지? 역동적 메뉴가 뭐야? 일단 갈게. 역동적 메뉴는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마자 우리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역동적 메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설명은 해주겠지만 시험장에선 알 수가 없어. 그럼 역동적 메뉴를 우리는 무슨 단어로 치환해서 봐야 돼? 화 안 냈다. 야 생각해봐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변화는 안 좋다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봐. 다이내믹 메뉴가 개발됐대. 이런 표현도 봐봐. 개발된 거는 원래 있었던 거야? 없다가 생긴 거야? 없다가 생긴 거죠. 업잇이죠. 업잇. 그럼 없다가 생긴 건 변화야? 변화가 아니야? 변화야. 그러면 다이내믹 메뉴는 변화라고 보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런 변화가 생겼어. 근데 to help니까 여기를 목적 스트레스 다 들었다 임마. 긍정적. 좋은 거지. 내가 니네한테 스트레스를 줬다는 건 되게 좋은 거지. 아니 그러면 민주가 스트레스 이렇게 하길래. 그 좋은 거지. 내가 스트레스를 준 건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지. 미쳤다. 비.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럼 보자. 이 변화가 생겼어. 근데 이건 목적이야. 뭐 하려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이제 의도를 가졌던 거지. 접근을 메뉴 아이템의 메뉴 목록에다가 더 빨리 접근을 하게 하려고. 자 일단 목적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잡아놓을까요? 사람들이 더 빨리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메뉴를 만들었어. by 플러스 ing 해석 지금 안 되실 겁니다. 왜요? 버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근데 by ing는 구체화이기 때문에 얘들아 봐라. 이 구체화가 여기선 그렇게 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죠. 그럼 얘는 그냥 방법이야. 어떤 식으로 빨리 접근하게 하는데? 라고 하는 그냥 방법일 뿐이거든. 그래서 얘를 모른다고 해서 절대 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거 해석은 해줄게. 자, 버블링 단어 사실 외우긴 외웠지. 버블이 무슨 뜻이었노? 끌어올리는 거죠.
자, 끌어올려 common items.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찾는 아이템을 to the top of the menu. 메뉴의 가장 끝에다가 끌어올려 버리는 거야. 그치? 요렇게 하면 원래 목적은 사람들이 메뉴를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됐죠? 자, rather than 잡아주세요. rather than. 자, rather than은 부정어 not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 못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 뭐 하기보다는 접근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얘들아 이게 접근 시간을 줄이는 게 원래 우리의 목적이었죠. 더 빨리 접근하는 거니까 접근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연구가 드러내기를 자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치? 읽어볼게요. 다이내믹 메뉴는 형광펜 하면서 갈까요? Slow their users down. 오케이. 유저들을 slow down. 늦췄대요. 이 늦췄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메뉴에 접근을 빨리 못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왜냐면 이유는요. commonly sought item, 흔하게 찾아지는 목록. 내가 흔하게 보는 이 아이템이 no longer, 더 이상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where expected, 예상되는 곳에 이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렇게 이제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구체화의 1번 예시 적어봅시다. 동적 메뉴. 자, 동적 메뉴는 단점이 지금 바로 나와 있죠. slow down입니다. 느려졌어. 그치? 느려졌어. 내가 예상했던 곳에 없어가지고 이걸 못 찾아가지고 느려졌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속도 조금 올려도 되겠지? 요거랑 비슷한 결의 어떤 실패들이 나올 것 같다. 자, 몇몇 연구자들은 또 도우려고 했어. 검색을 더 잘 할 수 있게 도우려고 했어. 좋은 목적이긴 했어. 자, by ing 보이시죠? 자, 뭘 함으로써 이거 내가 뭐랬냐? 구체화라고 했죠. 그치? 근데 여기 구체화를 읽을 때 분명히 해석이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와닿을 거거든? 그럴 때 우리 무슨 단어로 바꿔야 돼? 자, 우리 상위어가 변화입니다. 그럼 뭘 해가지고 좋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야? 뭘 해가지고? 변화를 줘서. 알겠지? 변화를 줘서 이렇게 좋게 하고 싶었어 라는 표현이 드는 거야. 그럼 일단 읽어볼게. Giving them,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list of relevant sentences, 관련 있는 그 문장의 목록들을 주는 거야. That, 근데 그 단어들이 역동적으로 re-ranked가 되는 거죠. 순위가 자꾸 다시 매겨지는 이 단어의 목록, 문장의 목록들을 보여준 거야. 나는 이게 약간 잘 와닿진 않더라고. 잘 와닿진 않는데 뭔 거는 알 수 있어? 자꾸 변화를 준다. 이렇게. 그래서 based on 뭐에 기반을 해서 다시 순위를 매기냐면 implicit feedback, 암시적인, 암묵적인 피드백. 근데 그 피드백은 어디서 모인 거냐? gathered 뒤에서 수식입니다. 자, 어디서 모인 거냐면 search process. 이 검색 과정에서 막 모아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문장을 계속 역동적으로 제 순위를 매겨주는 거야. 자, 이거를 제 순위가 뭐지? 이게 아니고 이게 그냥 뭐라고? 변화라고. 변화를 줘서 검색을 잘하게 하고 싶었어.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야. 근데 결과를 보면 연구자들이 놀랍게도 이 놀란 게 막 좋아서 놀란 거겠어? 뭐 생각보다 안 됐네, 망했네 이게 되겠죠. 자, 연구자들이 놀랍게도 사람들은 형광펜 가자들아 not enjoy 즐기지 못했습니다.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즐기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이 검색 경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뒤에 해석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 구문은 좀 잡아줄게. 얘들아. 우리 as 보이지? as. 자, 우리 as가 보이면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고 두 번째 as만 만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따라와봐. 사람들은요. 검색 경험을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뭐만큼? 그들이 누렸던 만큼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쌤 뒤에는 뭐예요? 라고 하면 자, or 뒤에 병렬 구조야.
enjoy 1번, perform 2번. 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as well 보이시죠? 똑같아, 애들. as 첫 번째 as 지우면 돼. 이게 두 번째 공통 as야.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잘 못했대. 검색을 잘 못했대. 무엇보다 그들이 옛날에 했던 것보다 검색을 잘 못했대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어땠을 때 이 센텐스가 그때가 언제냐면 얘들아. 옛날이 언제냐면 그 센텐스 리스트가 was static 했을 때. 자, static은 뭐의 반대입니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dynamic의 반대죠. 그러면 다이내믹이 변화고 스태틱은 변화가 아니고 고정인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을 때는 잘했는데 변화를 주니까 잘 못했다. 예전보다 못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문장이 제 순위가 매겨져. 근데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변화를 줬는데 근데 봤더니 예전보다 자 퍼포먼스가 어때요? 수행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치? 많이 쓰지도 않고 빈도수도 줄고 수행력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 쌤이 시간 줄 테니까 얘들아 이거를 봐라. 쿼티 로그 어널러시스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변화를 줘서 해봤는데 그치? 생각보다 이렇네. 요런 느낌만 받으시면 되겠죠? 그치? 자, 30초 줄 테니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가볼까? 해볼게, 얘들아. 봐봐. 자, 질의 로그 대규모 분석이 드러내기를. 그러다 드러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분석 자체가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드러내기를. When people repeat queries, 자꾸 질의를 반복할 때, 자, 질의를 반복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기 레스 꼭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덜 클릭을 하더라. 자, 결과 클릭을 덜 한다라고 하는 건 비교 얘들아. 언제보다? 옛날보다. 덜 하더라. 됐나? They clicked. 그들이 예전에 클릭했던 것보다 덜 하더라. 자, 근데 여기 조건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어떤 조건일 때? 자, 어떤 조건일 때겠어, 얘들아? 여기서 결과의 랭크가 바뀌었다. 변화지, 그치? 자, 결과의 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을 클릭을 덜 하더라. 자,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상당히 slower to click. 클릭하는 속도도 느려지더라. When they do. 그들이 클릭을 한다 해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세 번째는 여기는 뭐냐? 결과의 순위 변화. 그랬더니 덜 클릭. 자, 클릭도 덜 하고 그 다음에 클릭의 속도도. 그쵸? 속도도 느리고. 자, 우리 이 친구를 어디로 담을까요? 여기 빈칸으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이제 여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 어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어플은 사실 따로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어플의 위치를 외우지. 그치? 뭐 카톡은 두 번째 페이지의 오른쪽, 뭐 유튜브는 두 번째 페이지의 왼쪽, 오른쪽 이게 외우잖아. 근데 이제 얘가 알아서 우리의 어떤 이제 그 빨리빨리 해주겠답시고 자주 쓰는 걸 아침마다 얘들아 첫 번째 페이지 왼쪽 상단에다가 이걸 싹 놔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주일마다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이나 이주일마다 자주 쓰는 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 왜 중간고사 때 열품타를 또 많이 쓰고 중간고사 안 쓰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일주일 지났는데 뭐야 내 카톡이 어딨노 봤는데 내가 자주 쓴다고 하니까 저기로 옮겨 놓은 거야. 이해되죠? 내가 이렇게 썼는데 또 좀 안 쓰니까 또 딴 데로 옮겨가. 자, 그럼 좋나 안 좋나?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 보실까?
근데 얘는 지문보다 선택지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사람들이 바뀌니까 적응을 더 못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동사 있자들아. 동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따져줘야 되더라.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유저 행동을, 자, 사람들의 행동을, 자, 리드 투는 플러스야. 결과값이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 해주세요. 자, 사용자 행동을 강화시켰습니까? 못하게 했잖아, 얘들아. 옛날보다 느리고, 옛날보다 퍼포먼스 떨어지고, 클릭도 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화가 틀린 거야. 오히려 약화시키고, 늦추고, 지연시키고, 요렇게 이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잘 확립된 유저의 습관을 재형성했다. 근데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 아닌가요? 근데 이 습관을 다시 잘 형성해줬다라고 하기엔 너무 좀 플러스지 않냐더라. 우리는 얘가 못했다라는 게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도 3개씩이나 들어줬지. 자, 그 다음 밑줄. Nothing more than 밑줄. 자, 얘는 뭐뭐에 불과한. 자, 변화는 겨우 뭐에 불과했다. Attention grabbing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의를 좀 끄는 것에 불과했다. 아니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disrupt를 보자마자 오케이 하셔요. disrupt. 자, disrupt 뜻은 방해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hinder 정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방해한다. 저해한다. 사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근데 이것도 되게 사용자의 어떤 능력이고 어떤 습관이냐면 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너무 좋네요. refined information. 정보를 다시 찾고 싶은데 찾으려니까 사라져가지고 느려지고 찾으려는데 클릭하니 안 보여가지고 또 느려지고 그치? 그래서 정보를 다시 찾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게 4번이 되겠죠. 그럼 5번 가볼게요.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 상호작용과 이해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잘했다는 소리잖아. 적응을 잘했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거는 완전 반대 선지가 되겠죠? 패턴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3번 할게요. 5분 쉬다가 할게요. 3번까지 한대더라, 오늘.
자, 3번 오슈. 집에 안 갈 거야. 아니,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집에 가지. 응? 안 된다. 네가 늦게 와가지고 다들 늦게 봤잖아. 맞지? 맞지? 규리야, 맞지? 그럼 날 납득시켜봐. 납득시켜봐, 나를. 안 돼. 안 돼. 해. 이거 하고 빨리 끝내자. 16분까지 할래? 그 차라리 14분까지 할래? 그래. 김야지, 책 펴라. 자, 3번 가볼까? No, no, no. Easy peasy. Easy peasy. 아유, 영어에서 그냥 쓰는 말이야. 뭔 있나? 모르겠다. 자, let's go. 자, 인터페이스 은유는 need to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인터페이스 메타포인데 인터페이스를 굳이 해석할 거야? 모르잖아. 그죠? 여기 모르는 대로 가야지. 어떡할 거야. 자, 인터페이스 은유. 자, 빈칸 타겟팅 하겠습니다. 자, 요런 비유, 요런 은유가 있는데 얘 지금 뭐 해라? 빈칸 해라. 이 빈칸이라는 속성을 가져라 라는 게 되겠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은유의 속성. 어떤 속성을 가집니까? 라고 했을 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지문은 누가 봐도 소재는 T는 나와 있어. 소재는 뭐야? 화재는 뭐야? 인터페이스 은유. 그럼 얘가 무슨 역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잘 잡아주시면 빈칸으로 바로 연결하면 되겠지. 자, 갑니다. 자, 첫 두 문장 끊어야죠. 매번 하듯이 첫 두 문장. 자, 첫 두 문장 끊었더니 첫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bubble metaphor가 나옵니다. 버벌은 말의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찾고 싶은 빈칸의 주체 맞나 틀리나? 아니잖아. 내가 찾고 싶은 빈칸의 주체가 아니잖아. 그럼 저걸 막 끝까지 뭐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일단 읽어볼게요. 자, 버벌 메타포는 도와줍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조금 더 colorful, 다채로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expressive, 표현이 풍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안하다. 두 문장 여기까지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they, 그것들은. 자, 이때 they는 아직도 누구 얘기? 버벌 메타포 얘기. 맞아? 자, 버벌 메타포는요, 영향을 끼칩니다. How we think about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버벌 메타포는 바꾸진 못합니다. The thing itself. 그것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비유하는데 그 비유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싶은 인터페이스 메타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인터페이스 메타포는요. 나 이게 지금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그럼 뭐 해줄까요? 보통 생소한 개념은 조금 설명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되게 근본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니까 여기 일종의 뭐로 보시면 될까요? 일종의 정의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인터페이스 메타포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얘가 이런 역할을 한대. 그럼 봐. How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누구랑 기술적인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경험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비유가 엄청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얘들아? 그럼 봐봐. 인터페이스, 자, TS, A, B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일단 T는 인터페이스 은유. 얘가 뭔지 몰라가지고 대충 읽어봤더니 이게 기술 뭐라고 돼 있노? 기술 세상? 그럼 기술이라고 할게요. 자, 기술과 뭔가 상호작용하고 경험하는 뭐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뭐 그때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인터페이스 은유다. 이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컴마 찍고 ing 분사 구문. 자, 우리 분사 구문을 지금 문법 시간도 아닌데 왜 설명하냐면 문장에서 컴마 찍고 뒤쪽에 있는 분사 구문은 일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면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영향을 이런 역할을 해. 그래서 영향을 끼친대. 어디에 영향 끼치냐면 감정과 기능에 영향을 끼친대요. 이해됐나 얘들아? 그래서 다시 화살표 이렇게. 어디랑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기능과 감정. 감정에 영향이라고 쓸게. 자, 그 다음 문장. 길 잃으면 안 되더라. 여기서 계속 붙여 읽으셔야 됩니다. 붙여 읽어야 돼.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The metaphor is chosen for an interface. interface까지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선택된 비유는, 은유는. 그게 뭔데? 인터페이스 은유. T. 자, 인터페이스 은유는요. shapes, 형성합니다. 만듭니다. how it can be used.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형성합니다. 자,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인터페이스거든요. 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형성하는 게 메타포다. 됐나? 그럼 여기다 적어봐.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사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비유라는 거야. 그럼 적어봐. 1번. 이 비유를 보면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들어볼게요. 갑자기 컴퓨터 나왔지. 이거 뭐겠음? 예시겠죠. 그치?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폴더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뭐니 얘들아? 이거 비유지. 진짜 컴퓨터가 파일이야? 폴더야? 아니잖아. 우리가 비유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은유들은 그치? 파일과 폴더는 은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유는요. construct 구성해 줍니다. 이런 비유적인 구성물이네. 그치? 비유적인 이런 구성물은 자, 여기 잘 봐봐. 도와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자. 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 방식, 정보가 is organized, 조직되는 방식. 정보가 정리되고 조직되는 방식. 어디서? 우리의 기계 속에서, 컴퓨터 속에서 정보가 조직되는 방식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기능이죠. 그치? 이 파일과 폴더가,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능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적어볼게. 파일이나 자, 폴더 같은 요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정보 조직 방식. 자, 요걸 이해를 시켜줘요. 이 파일 하나하나가 내 정보고 이 정보를 폴더라고 하는 이거 안에 담으면 나중에 또 그 폴더를 열면 그 파일 안에 있겠구나 라고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조직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됐을까요? 하지만 they also constrain 근데 이 비유는 또한 constrain 제약하기도 합니다. What we can do with it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을 하기도 합니다. 얘들아 봐라. 정보의 조직 방식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약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기능인 거야. 이거가 여담인데더라. 이거는 진짜 상식으로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지금 윈도우 있잖아. 그치? 컴퓨터 켜면 나오는 이 윈도우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인데 그런 인터페이스가 없었을 때는 도스라고 하는 걸 썼어요. 도스. 여러분들 뭐 C언어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런 거 보면 도스 같은 거는 어디다가 파일이 있는지 우리가 폴더를 클릭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렉토리를 다 써야 돼. 뭐 C 거기 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써야 돼. 이해됐니? 근데 이게 뭐가 생기면서 폴더라고 하는 비유가 생기고 실체가 생기면서 파일은 여기로 가는 거. 내 파일은 여기서 빼는 거. 빼면 여기서 없어지는 거. 그치? 요런 이제 개념이 생긴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인터페이스 비유는 also. 자, 내 눈이 올소가 안 보이면 안과를 꼭 가라잉. 올소가 눈에 보여야지. 야, 또 아니니까 뭔가 나열일 거 아니야. 그럼 뭘 나열하는지 조금만 예민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영향을 끼칩니다.
the feel of the experience, 그 경험의 어떤 느낌의, feel에 영향을 좀 준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볼래? 인터페이스 은유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었던 거야. 그럼 두 가지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 이해됐지? 기능. 이런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 방법이 있는가.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정.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줍니다. 요게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열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정서적이고 aesthetic response, aesthetic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보면서 뭔가 정서적이고 미적인 반응, 어떤 정서적인 반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지. 자, we have, 우리가 가지는, 어디에 가지는 상호작용 with and via the machine, 그 기계,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가지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어떤 식으로 끼치는지 봐봐. The desktop metaphor,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얘들아 데스크탑도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라고 쓰잖아. 그럼 데스크탑이 뭐야? 책상 위에 탑 올라가져 있는 것, 기계. 그게 데스크탑이야. 요거는 calls to mind, 마음속에 뭐를 불러일으키냐? 오피스 워크를 불러일으킨대요. 야, 이거는 정서적인 거야. 그치? 데스크탑 하면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뭔가 느낌 정서는 이거 사무직. 사무의 어떤 일, 오피스에서 일어나는 일, 요런 걸 이제 떠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두 번째, 이 EX 저거. 너거도 지금 뭐야? 집중력이 잘 떨어졌는데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비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난다? 오피스 워크가 생각이 난다. 데스크탑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거 뭔가 사무실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자, 봐라. 그래서 뭐 비서라든지 보스라든지 뭐 이제 quarterly plans, 이제 1, 4분기, 2, 3분기 계획들, 그다음에 뭐 cubicles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난다라는 거야. 자, 그럼 계속 이것은 일단 이것 잡아봐.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 데스크탑 메타포가 되겠죠. 자, 이 데스크탑 메타포는 생겨났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생겨났는데요. 왜는 앞에 있는 요 시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그 시기는 오피스 워크가 여겨졌어. 오피스 워크 하면 딱 뭐로 여겨졌냐면 주된 사용, PC, 컴퓨터를 주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게 적절했던 거네. 그치? 왜 데스크탑이라는 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다 PC를 다 썼으니까 사무직에서. 됐니? 자, the desktop image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적절합니다. 그 환경에는 적절합니다. 그 환경이 언제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적절합니다. 자, 이제 하지만 잡아주실까요? 하지만 it is less appropriate. 자, 요때 이시 가리키는 거 뭐라고요? 데스크탑 메타포.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되겠네. 얘가 지금 어떠냐면 less appropriate. 덜 적절하다. 별로다. 별로다. 왜? 우리가 현재는 컴퓨터를 얘들아 사무직 이거 약간 중심으로 쓰니? 아니죠.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뭐로 쓰냐면 entertainment center. 엔터테인먼트로 쓰고 그 다음에 as the locus of our social life. 우리의 사회적 삶의 어떤 중심지로 쓰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사무실에서 보다는 컴퓨터가 사실 뭐 유튜브 이런 거 생각해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훨씬 더 강하죠. 그치?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얘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데스크탑이 이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얘가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오케이, 좋았어. 괜찮았어.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자, 현재는 어울리냐? 현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데스크탑 하면 오피스 워크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니까. 자, 됐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인터페이스 은유는 이라고 돼 있네. 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일단 선택지를 안 보고 뭘 넣으셔야 되냐면 가장 적절한 건 내가 볼 때 가장 적절한 건 지금 얘가 조금 문제였거든. 그래서 인터페이스 은유는 B를 맞춰라. 이걸 B라고 보고 A라고 보시는. 그치? 아니 이거 안 맞잖아. 어떻게 B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상황을 좀 맞춰야지. 이제는 데스크톱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B에 맞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얘들아 쌤이 봤어.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니네가 지금 한번 찾아봐. B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어디 있을까? B. 정서, 감정 이런 표현을 빨리 찾아야지. 정서, 감정, 뭔가 미적인 느낌. 나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거. 자,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감정? 나오는 것만 확인할게. 자, 그 다음에 feel. 그 다음에 없네 얘들아. 없네. 자, 그럼 이제 5번부터 보면 되겠죠? 자, 인터페이스 비유는요. improve. 증가시킵니다. 사용자 유저빌리티, 사용자의 어떤 이용 가능성,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자, 뭐를 통해서?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서 유저빌리티를 증가시킵니다. 요거 어떤데? 이거 어떤데더라? 감정적인 연결? 정서적인 연결? 노, 여, 노? 왜요? 아닌 것 같은데? 자, 4번도 가볼까요? 4번? 자, 4번도 일단 볼게요. 자, 4번은요. Fit both the feel and function of the application. 얘들 여기 B 몰래 B? 감정에도 fit,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잡아봐. function, 기능에도 적합해야 된다. 자, 무엇에? the application, 자, 별표? 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맨날 왜 이런 이제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있는 어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얘들아 적용이란 뜻이야, 적용. 실제로 적용하는 거. 어떤 실제 용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뭐에 적용, 뭐에 용도가 될까 하더라? 요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실제로 적용하고 용도를 쓰는데, 근데 그 감정, 필도 좀 잘 맞춰야 되고, 기능도 잘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정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 B를 좀 맞춰라. 안 맞으니까 맞춰. 그럼 A도 당연히 맞추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A, B를 다 같이 담고 있는 선택지 4번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얘들아 이게 왜 안 되는지 빨리 설명할게요. 자, 감정적인 연결, 감정이 있다라고 쳐. 근데 봐, 감정은 얘들 사실 유저빌리티랑 좀 상관이 없어. 사용이 되게 쉬운 건 얘는 펑셔널한 거거든. 기능적인 거거든. 그치? 내가 뭔가 감정의 연결이 잘 된다고 해서 기능이 되게 향상되고 이런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서로 다른 얘기를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안 끝났다, 얘들아. 단어 하나만 정리할게. 진짜 하나만. 아, 하나만. 자, 핀만 정리하고 집에 갈게요. 너 나한테 fit 뜻 좀 알려줘라. fit. 아, 되게 fit하다. 자, 여기서 일단 fit은 동사니까 동사부터 먼저 볼까요? 자, 동사가 원래 뭐에 딱 fit하다. 특히 옷 같은 거. 어떤 이제 뭐 모자. 오늘 갑자기 니네 3명 다 모자 쓰고 가지고 야, 이 모자가 나한테 딱 핏하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 맞다. 그렇죠. 사이즈가 정말 잘 맞다. 잘 들어맞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사이즈적으로. 근데 여기서의 fit은 여기서 조금 발전된 거죠. 이거 뭐예요? 부합하다.
그치? 그래서 잘 맞다, 부합하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봐주실까요? 형용사. 자, fit이 형용사일 때, 자, 두 개로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이거 두 개 다 외워야 되더라. 건강한. 자, 그 다음에 적합한. 자, 근데 여기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고 싶어. 얘가 지금 수능과 매해 수능 특강과 매해 수능 완성에 나오는데 애들이 이 fit, 이 적합한이라고 하는 걸 왜 그냥 1대1 매칭으로는 외우는데 도대체 수능적인 의미가 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 생존에 유리하고 잘 살아남고 이런 뜻이다. 생존에 유리하고 생존에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야. 여기서 명사 형태 빨리 쓸게. 언제 하겠노 이거를. fit이 나와야 하지. 자, 피트니스 1번. 뭐겠어 얘들아?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건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적합한에서 오겠죠? 피트니스는 적합성. 또 이걸 또 해석을 못해. 선택지를 보고 해설지를 봐도 몰라. 피트니스 적합성. 근데 뭔데 이거? 뭔데? 생존에 유리한 정도. 생존에 내가 잘 살아남는 정도. 요런 걸 얘기를 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요렇게 많이 나오더라. fitness for survival.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생존에 얘가 적합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생존을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피트니스다. 됐지 얘들아? 이거 꼭 외워. 꼭. 고생했다 얘들아. 자, 숙제 알려주고 집에 가자.